건물은 짓는 게 아니라 자라난다. 좀 독특한 생각이죠? 이 철학을 가진 건축 그룹 포리에잇 플라즈마 스튜디오의 세계로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사진 먼저 한번 보시죠. 바로 넥서스 뮤지엄인데요. 분명 콘크리트랑 유리로 만들었는데 꼭 무슨 살아있는 유기체 같지 않나요? 마치 뼈대와 피부가 있는 것처럼 땅이랑 하나가 돼서 꿈틀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놀라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에 건물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씨앗에서 식물이 자라나듯이 자라난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48 플라즈마 스튜디오의 모든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은 맞습니다. 바로 자연에 있어요. 이들의 영감은 언제나 거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핵심은 이겁니다. 48 플라즈마 스튜디오는 자연이야말로 궁극의 건축가라고 믿어요. 수억 년에 걸쳐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형태를 만들어낸 자연의 논리. 그걸 건축의 언어로 한번 번역해 보려는 거죠. 그럼 그 자연의 논리를 어떻게 건축으로 가져오는 걸까요? 자, 그들의 첫 번째 핵심 기법, 바로 지형적 파편화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아주 직관적인 개념이에요. 지형적 파편화라는 건 말 그대로 자연 지형의 그 불규칙하고 복잡한 모양, 그 힘과 시간의 흔적을 건축 언어로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네요. 왼쪽의 암석지층이랑 오른쪽 리프트 센터의 외벽을 한번 보세요. 겹겹이 쌓인 저층들, 또 비정형적인 발코니의 모습이 마치 오랜 시간 바람에 깎인 절벽을 보는 것 같죠? 이게 바로 자연의 논리를 건축에 직접 적용한 결과물인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방식을 쓸까요? 첫째, 예측이 안 되니까 시각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고요. 둘째, 건물 내부에 다양한 층위의 공간이 생겨서 아주 풍부한 경험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마치 대화를 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 경계를 자연스럽게 허물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원칙으로 넘어가 보죠. 파편화가 자연의 거대한 형체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자연의 내재된 규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프랙탈 폴딩이죠. 프랙탈 폴딩은요, 쉽게 말해서 단순한 규칙이 계속 반복되면서 복잡하고 정교한 전체를 만들어내는 원리예요. 나무의 작은 가지가 큰 가지를 담고 그 큰 가지가 또 나무 전체의 형태를 닮는 것처럼요. 건물의 아주 작은 디테일부터 건물 전체의 모습까지 똑같은 디자인 언어가 흐르게 만드는 거죠. 이 사진에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 왼쪽의 추상적인 프랙탈 패턴이 오른쪽의 폴드하우스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하나의 접힌 유닛이 계속 반복되면서 지붕도 되고 벽도 되고 심지어 그늘을 만드는 차양까지 모든 걸 형성하고 있잖아요. 이 폴딩 기법은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실용적인 장점도 엄청납니다. 종이 한 장도 한번 접으면 빳빳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접힌 구조는 그 자체로 굉장히 견고해요. 또 단순한 규칙 하나로 풍요로운 패턴이 만들어지고요. 작은 손잡이 디자인부터 거대한 도시 스케일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원칙, 지형적 파편화와 프랙탈 폴딩이 하나로 합쳐질 때 과연 어떤 경이로운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풍경의 거시적인 논리인 지형적 파편화와 패턴의 미시적인 논리인 프랙탈 폴딩, 이 둘이 더해져서 완전히 새롭고 혁신적인 건축 언어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넥서스 뮤지엄을 보실까요? 이제는 이 건물이 조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이 거대한 전체 형태는 주변 지형에 반응하는 파편화의 결과물이고요. 그리고 그 표면의 디테일과 구조적인 기둥들은 프랙탈 폴딩의 원리가 적용된 거죠. 거대하고 자유로운 형태의 질서와 깊이가 더해진 겁니다. 이 개념을 도시 스케일로 확장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어반 리지는 도심 속에 말 그대로 인공 산맥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변 도로와 건물 높이에 반응해서 파편화된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길이나 광장은 폴딩의 원리로 정교하게 디자인을 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복잡한 디자인 대체 어떻게 현실로 만드는 걸까요? 솔직히 손으로 도면을 그려서는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바로 미래의 기술 덕분입니다. 그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째, 파라메트릭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써서 자연의 성장 규칙 같은 복잡한 알고리즘을 코드로 정의합니다. 둘째, 이 알고리즘이 사람 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무한한 형태를 만들어내게 하죠. 마지막으로 로봇 제작 기술, 그러니까 3D 프린터나 CNC 머신이 이 디지털 데이터를 오차 하나 없이 현실의 부품으로 찍어내는 겁니다. 바로 이 사진처럼 말이죠. 대규모 건축용 3D 프린팅 기술이 디지털 세상에서 자라난 디자인을 현실 세계에 한 층 한 층 마치 퇴적물이 쌓이듯 구현해내는 거예요. 짓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자라나게 하는 거죠. 이 모든 놀라운 기술과 디자인 철학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비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이들의 건축은 환경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재생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쓰고 건물의 독특한 모양을 이용해서 자연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해 에너지 사용을 줄입니다. 심지어 건물이 그냥 땅 위에 서 있는 걸 넘어서 주변 생태계의 일부가 되도록 설계하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냥 풍경 위에 멋지게 놓인 건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풍경의 일부가 되는 건축. 인간의 기술과 자연의 지혜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의 복잡함에서 새로운 건축이 탄생한다. 그리고 그 건축은 최첨단 기술이 이끌고 결국엔 우리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48 플라즈마 스튜디오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이 자연과 이토록 아름답게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